네, 안녕하십니까. 윤준입니다. 영상을 찍는 날은 이제 4월 16일 저녁 이제 10시 44분인데, 이제 오늘 조금 이제 뭐 차트나 아니면은 뭐 오늘 막 방송했던 거 이제 매매 복귀들 쭉 해보다가 조금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서 오늘 좀 강의를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좀 강의 내용들이고요. 뭐 썸네일에서 보시다시피 주린이 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다가 가장 많이 실수를 하고,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이제 생각들을 좀 하는 것들에 대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. 일단 뭐 첫 번째 내용부터 좀 보면서 바로바로 이제 가보도록 합시다.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손절 단가 이탈 시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한다.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, 내가 이제 손절 라인을 정해놨어요.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% 되면은 정리를 해야겠다, 또는 마이너스 한 4% 되면 정리를 해야겠다,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제 정해놓습니다. 근데 내가 뭐 다른 일을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급락해서 마이너스 내가 4%를 이제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마이너스 7%, 8%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. 그럼 그때 되면 이제 고민을 해요. 참 이상하죠. 원래 손절해야 될 자리에서 손절을 못했다고 지금 손절을 해야 말지를 고민합니다. 자, 조금 원초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내가 손절 단가를 정해놨다고 한다면 왜 손절 단가를 정해놨을까요? 이 밑으로 빠지면 안 되니까, 이 밑으로 빠지면 위험하니까, 이 밑으로 빠지면 내가 힘드니까. 근데 그 단가에서 내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고 빠졌을 때 그냥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빨리 손절을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께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. 손절하세요. 내 원칙은 지키려고 있는 거예요. 법도 지키려고 있는 거죠. 지켜야 하니까. 원칙도 맞습니다. 지켜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손절 단가 이탈 시에 고민하지 말라. 손절이 뭐 손실이 뭐 마이너스 10%든 20%든 30%든 무조건 손절하라.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쭉 넓히면 이제 불안할 때 원칙이 바뀐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내가 이제 분봉을 보고 이제 스캘핑 방식으로 종목을 들어갔어요. 5분봉을 보고 들어갔습니다. 근데 뭔가 생각했던 대로 좀 안 움직이는 것 같고, 뭔가 생각보다 좀 답답한 느낌도 좀 들고, 또는 좀 빠졌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갑자기 일봉을 보기 시작해요. 일봉을 보기 시작합니다. 그러더니 일봉으로 보고 일봉 보니까 괜찮겠구나, 끌고 가야지. 일봉으로 끌고 가는데 일봉에서 또 잘 안 맞아. 그럼 뭘 봐요? 주봉을 봅니다. 일주일 동안의 데이터가 담겨있는 주봉을 봐요. 주봉을 보고 또 스윙으로 끌고 가다가 중기로 바뀌고 장기로 바뀌고 나중에 보면 연봉까지 보게 돼 있어요. 자꾸 불안하니까 원칙이 바뀌고 내가 대응하는 것들 제대로 못하고, 내 분할 매수를 하려고 이제 지지권을 넓혀놨는데 내려오는 걸 보니까 생각보다 좀 불안해고, 그 다음에 매수를 못하겠어가지고 분할 매수를 갑자기 포기하고 갑자기 뭐 손절을 해버린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. 그래서 자꾸 불안할 때 원칙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. 내가 생각한 게 있다면 꼭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. 왜? 이게 맞든 틀리든 내가 해봐야, 그리고 이 내가 했던 데이터들을 누적시켜 놔야 나중에 됐었을 때 이게 제대로 된 기법인지 아닌지, 또는 맞는 방법인지 틀린 방법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. 아시겠죠? 그래서 불안할 때 원칙을 바꾸지 말고 불안할 때 내가 계획했던 대로, 내 전략대로, 처음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. 그렇게만 하시더라도 나만의 대응 전략이 생기기 때문에, 그리고 나만의 하나의 매매 방법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불안할 때 원칙을 바꾸지 마라. 불안할 때 오히려 내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다시 한번 더 머릿속으로 이제 되뇌이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세 번째, 한 번 안 맞으면 바로 바꾸려고 그래요. 예를 들어서 시장이라는 게 오전, 오후, 뭐 미장이 좋을 때, 미장이 안 좋을 때, 중국 증시가 좋을 때, 안 좋을 때, 한국 증시 시장이 좋을 때, 안 좋을 때,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올 때, 안 들어올 때 등등 굉장히 다양한 시장들이 있단 말이에요. 내가 한 4, 5일 동안 좀 잘했어, 한 매매 기법으로. 근데 하루 만에 뭐 하루 한 번 했는데 뭐 이번 하루 동안은 또 깨졌습니다. 그러면은 갑자기 내가 했던 기법들을 바꾸려고 해요. 기본적으로 하나의 매매 기법이 정착하는 데까지 최소 6개월. 그리고 이 매매 기법들이 누적이 되고 디테일성이 다 살아나려면 3년에서 4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. 한 사이클까지 다 돌아야 되기 때문에. 근데 뭐 고작 일주일,
2주일 해왔다고 이 매매 기법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. 쉽게 생각하면 검색기 같은 경우도 그래요. 검색기 하나 찾아서 검색기를 내가 만들었어요. 그 검색기가 실적 검증까지 나오는 데까지 짧으면 3개월 걸려요. 짧으면. 보다 디테일하고 보다 정확한 이 흐름들이 나오려면은 최소 1년 이상이 걸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루 안 맞았다고 해서 바꾸지 마세요. 하루 안 맞았으면 뭐가 안 맞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음에도 이런 상황들이 왔었을 때 또 안 맞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면 그때 거기서 수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. 그 데이터가 누적이 되었을 때, 내 매매 기법의 승률이 70%가 안 넘을 때, 뭐 어떨 때 안 맞는지, 어디서 어떻게 수정을 하면 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한 번 안 나도 바꾸지 말아라. 이 데이터를 최소 6개월이든 1년이든 4년이든 누적을 시켜라. 아시겠죠? 그렇게 하시면 되고,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, 다른 사람의 생각을 주입하려고 한다.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하는 이제 원칙을 바꾼다라는 것과 두 번째 나왔던 원칙을 바꾼다라는 것과 비슷한 건데, 내가 이제 스윙이나 중장기로 좀 담았어요. 근데 내가 담은 거지 다른 사람이 담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.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전략이 있고 내가 생각했던 원칙이 있고 내가 어떻게 운영하겠다 내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종목들을 물어봅니다. 나쁜 건 아니에요. 종목 상담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. 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 있으니까. 근데 저 사람이 좋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. 저 사람이 안 좋다고 했으니까 빨리 매도해야지.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. 내가 좋아서 내가 좋다 생각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보여서 담은 건데 그 사람이 안 좋다 해서 바로 매도할 거예요?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. 내가 담은 종목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넣지 마세요.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구나 하고 넘어가야지.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. 왜? 저 사람은 내 상황을 정확히 모르니까. 어떤 생각으로 담은지 모르잖아요. 삼성전자를 95,000원에 매수한 사람이 있어요. 그 사람이 그렇게 물어봅니다. 저 삼성전자 95,000원 담았는데 어떡해요? 반 매도하세요. 내려오면 더 사면 되지. 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알고 보니까 95,000원에 비중을 2%밖에 안 담은 거야.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? 내려오면 더 담으세요. 라는 게 되겠죠. 즉, 말하는 사람 자체에서는,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서는 본인의 파트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나갈 수가 없다. 저도 그래요. 대부분 전제를 깔고 갑니다. 이런 상황이라면, 비중이 많은 상황이라면, 뭐 비중이 적은 상황이라면, 포트에 종목이 없다면,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깔고 들어가요. 그게 뭐냐면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답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. 뭐 어떤 사람들 다 똑같아요. 아시겠죠?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참고 정도만 해라. 아시겠죠? 자, 그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섯 번째, 불어나는 욕심으로 인한 매도.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 이제 이 불어나는 욕심 같은 경우는 어디 경우들이 많냐면 내가 물려있던 종목들한테 감정이입이 좀 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저도 그랬어요. 마이너스 한 20% 빠졌던 종목이 있습니다.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반등이 나와서 올라오긴 올라오더라고. 근데 내가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올라오면 약손실 마이너스 한 3%에서 털어야겠다. 거의 저항대가 깔려 있으니까. 근데 막상 거기까지 올라오면 못 팔겠어. 왜? 조금만 더 올라오면 본전이고 조금만 더 올라오면 수익이거든. 그래서 본전 생각하고 기다립니다. 나중에 어떻게 돼요? 본전까지 올라와요. 그럼 그때 무슨 생각해? 조금만 더 올라가면 수익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요. 수익권까지 왔어. 2%, 3%. 그럼 그때 무슨 생각해요? 조금만 더 올라가면 5%, 10%, 15%, 20%, 30%. 그게 되는 거야. 점점 내 목심이 늘어납니다. 그리고 플러스 10%가 됐었을 때 다시 빠져가지고 막 플러스 5% 자리까지 되면은 매도가 안 돼요. 왜? 난 이미 플러스 10% 자리를 봤거든. 그럼 무슨 생각이야? 다음에 되면 또 올라오겠지. 그러다가 다시 빠지고 마이너스로 되고 그때 되면 또 못 팔고 또 내려오고. 그렇게 해서 제가 초반에 못 팔았던 종목이 한 3-4종목 정도 있었어요. 근데 그게 지속되니까 힘든 건 나는 계속 힘들고 포트 관리는 안 되고
계좌의 종목은 계속 남아있고 그런 종목들이 점점 늘어날 것만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계좌를 한번 싹 갈아엎은 적이 있습니다. 다 매도하고 전량 매도하고. 그러고 나니까 속은 후련한데 아프더라고요.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욕심 충분히 날 수 있어요. 어떻게 주식하는데 욕심 안 나? 돈 갖고 하는 건데. 돈이 돈을 버는 건데. 당연히 욕심 납니다. 그 욕심 제가 줄이라고 해도 줄여지지 않을 거예요. 욕심 날 때는 딱 조금씩만 팔아보세요. 한 주라도 괜찮습니다. 욕심 날 때 내가 갖고 있는 비중에 한 주라도 또는 단 3분의 1이라도 팔아보면은 이게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본인이 직감을 하실 거예요. 몸으로 느끼실 겁니다. 욕심이 날 때 최대한 욕심을 줄이는 것도 배우시게 될 거고요. 매도를 해본 사람만이 다음에 또 매도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계좌를 지켜본 사람만이 앞으로 계좌도 더 잘 지킬 수가 있어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이제 오늘 좀 해드린 내용들은 뭐 결과적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뭐 이런 이제 상황들이 많이 오고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런 실수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. 실제로 저도 겪었던 일들이고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뭐 실수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.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진짜 뭐 매수해야 되는데 매도하는 경우들이나 뭐 100주 매수해야 될 거 100%를 매수를 한다거나 공 하나를 더 입력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 뭐 굉장히 간단히 그런 것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그 다음에 내가 한 번 정도는 더 생각해 볼 만한 얘기들인 것 같아서 오늘 좀 준비를 해왔고요. 한 번 정도는 이번 주말 동안 그리고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실 때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해서 앞으로의 투자 습관 그 다음에 매매 방식을 좀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, 더 좋은 내용,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. 구독하고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